네, 반갑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임경근이라고 합니다. 졸리시죠? 네,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앞서 박사님 세 분이 말씀하셨던 거랑 다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이렇게 여러 반도체가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엔비디아. 그래서 여러분 사셨냐? 네.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뒤에 선생님도 계신 것 같은데 주주신가요? 혹시 주주 계신가요? 엔비디아 11,000% 올랐습니다. 네. 10년 전에 비하면 거의 그러니까 110배 올랐죠. 그때 100만 원 투자했으면 지금 이제 1억이 넘었죠. 네,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저는 뭔지 잘 몰랐어요. 아까 그 설명 제 친구들이 막 밥만 먹을 때마다 엔비디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게임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또 코인하는 친구들이 또 막 얘기를 해요. 저는 채굴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엔비디아는 어떤 특수한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기업 가치가 올랐을까? 그 얘기를 이제 궁금해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최근 들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가장 트렌드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갑자기 주식이 막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이냐?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테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테무? 네, 막 뉴스에도 요즘 나오죠. 테무를 이용해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뭐 선글라스 하나가 1센트, 100원이죠, 100원.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뭐 쿠팡에서 사면 한 10,000원에서 그 정도 해요. 그런데 엄청 싸게 팔아요. 이게 왜 가능할까를 보면 여러분이 내일쯤, 일주일쯤 뒤에 뭔가가 필요할 거를 같아라는 거를 인공지능이 계산해서 이제 미리 물량을 준비해서 물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원래 물류 비용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뭐 창고 비용, 트럭을 또 모는 비용 같은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예측해서 싼 값에 만들 수 있는 어찌 보면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죠. 그 비즈니스가 있으면 여러분이 미래의 그 기업을 살아남게 만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라는 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산업은 이제 기존의 산업에다가 인공지능을 더 끼워 넣는 그런 산업들이 매우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이제 스카이 로켓팅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저번 주 6월 6일 날 혹시 그 아시나요? 저 스페이스 X에서 발사한 거? 잘 이제 관심 없어 모르시겠어요? 스타쉽을 발사했었죠. 여기 이제 궤도에 올려놓고 성공적으로 이제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도 인공지능이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어쨌든 뭐 로켓이 됐던 쿠팡이 됐던 여러분이 쓰시는 어떤 산업에도 다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데이터, 여러분이 쓰는 인스타 아니면 카카오톡 여기서 발생하는 비정형 데이터를 AI 뭐 챗GPT 같은 프로그램이 정형화된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를 만들 때 이렇게 보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걸 구동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전력이랑 전선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가끔 이제 뉴스 보시다 보면 전선이 부족합니다. 전력이 부족합니다. 뭐 그런 게 실제로 이제 지금 뭐 어제까지도 뉴스가 나올 정도로 중요한 문제예요. 뭐 또 어떤 게 더 부족할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도체는 앞서 말했던 전력이나 전선에 좀 다르게 어느 한 기업이나 나라가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부품이에요. 그래서 뭐 책도 반도체 전쟁이라는 것도 나오고 아까 앞서 이제 강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나라별로 뭐 사활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챗GPT 아시는 분? 이분이 챗GPT를 만드신 샘 알트먼이라는 분입니다. 그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 멈추지 않고 이제 칩까지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어요. 뭐 칩을 만드는 거 얼마 안에 나한테 9,000조만 투자를 해줘. 9,000조 말이 됩니까? 9,000조? 9,000조는 MS 소프트랑 그 다음에 저기 애플을 합친 가격보다 더 높아요. 그 정도로 많은 돈을 투자해달라고 하지만 투자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래, 넌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 AI 반도체는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AI 반도체가 현재는 매우 중요한데
생태계가 이렇게 꼭 갖춰져 있어요. 왼쪽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쪽, 디자인, 그리고 중간은 반도체를 이제 생산하는 매니팩처링,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칩 패키징해서 마지막으로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익숙한 이제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GPU 분야에서는 독점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거 젠슨 환 형님, 이 형님이 그 이제 기분이 매우 요즘 좋죠. 모든 나라나 모든 기업이 나한테 와가지고 팔아달래요. 계속 GPU 좀 팔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요즘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이 복잡하게 모든 기업과 나라가 얽혀 있지만 중요한 기술들은 몇 개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삼성, 하이닉스도 있지만 중요한 핵심 기술이 아직 근접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GPU를 보면은 이게 간략적으로 생겼습니다. 가운데 GPU가 있고 HBM이라고 하는 특수한 부품이 옆에 붙어 있어요. HBM이 뭘까 보면 앞서서 이제 DDR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메모리가 이렇게 GPU 주변에 있어서 여기가 우리가 연산하는 곳, 그다음에 이 주황색은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연산을 해서 저장을 했다가 다시 불러와서 연산을 하고 저장하는 걸 반복을 해요. 그런데 HBM이라고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는데 HBM이라는 요즘에 화두가 질 정도로 이런 중요한 부품의 역할이 뭐냐면 기존이랑 다르게 AI 연산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어떤 부분이 다를까를 보면 간단하게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DDR 같은 경우는 핀 수가 32개예요. 이 말이 뭐냐면 32개의 연산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핀수 그러니까 그 도로가 32개 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각각의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런데 HBM은 핀수가 1024개예요. 그럼 1024개의 도로가 한 번에 나져 있다. 거기서 별도의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이 기술이 가능할까를 보면 수직으로 그리고 3차원으로 적층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전극을 수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기존에는 아까 다시 볼까요? 한 층짜리였던 게 지금은 여러 층으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4층만 표시됐지만 수백 층 넘게 쌓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동시에 연산할 수 있고 아까 우리 동영상 봤었죠. CPU가 그림을 그리면은 한 점 그리고 GPU라든지 이렇게 AI 반연산할 수 있는 장비는 동시에 그래요. 여기 이 분야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그 한 명의 똑똑한 천재보다는 100명의 초등학생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AI 연산, 병렬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막 한 명 하나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능력은 떨어지지만 여러 개가 동시에 하는 게 낫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직 적층이 매우 중요한 기술인 건 알겠는데 왜 어려울까? 보시면은 한 1층짜리 건물 짓는다 하면은 보통의 뭐 이렇게 부대잡비 하면은 한 2억에서 3억 정도 든다고 해요. 많은 돈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2층짜리, 3층짜리, 한 50층짜리까지는 건축비가 선형적으로 증가를 해요. 뭐 이렇게 2층이 되면 2배, 3층이 되면 3배 이런 식으로. 근데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이게 롯데타워죠.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에 123층이 있는데 건축비가 3조가 넘게 들었어요. 이게 안 맞아요.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죠. 공이 2개가 더 붙었어요. 그 뭘까 보면 이 정도로 수직으로 그리고 3차원으로 쌓는 건 매우 어렵다. 아파트인가요? 아파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예요. 그래서 이게 길이가 총 1mm가 잘 안 돼요. 232단이 이렇게 수직으로 쌓여 있는데 여기에는 더 많은 고급 기술, 더 많은 고급 소재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몇몇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AI 반도체는 이런 고급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이제 성능이 2배 이상 증가되고 있고 이제 전력 효율은 더 좋아지고 있고 점점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HBM에 비하면은 The Processing Memory라고 해서 PIM이란 게 있는데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아까는 이제 100명의 초등학생이었다면 지금은 100명의 한 고등학생 정도로 발전시켜 보자. 여러분 얘기예요. 이제 고등학생 정도로 발전시키면 아까보다는 더 연산을 빨리 하고 많이 하고 동시에 할 수 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수직으로 만드는 게 좋다. 그러면은 저는 뭘 해볼까 했을 때 소재를 바꿔서 유기물, 우리가 이제 탄소, 여러분의 주기율표를 보면 6번에 있는 그 탄소를 이용해서 반도체 소재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탄소는 이렇게 우리가 오비탈이 6개가 있다고 뭐 과학 시간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이 아니네요. 2000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3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거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합성 금속이에요.
금속은 보통 우리가 땅을 캐잖아요. 캐서 뭐 알루미늄, 골드 이런 것들을 캐내는데 이거는 실험실에서 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장비를 통해서 합성을 하면 아주 전기를 안 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전기를 세게 크게 통할 수도 있는 그런 소재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판소를 이용해서 반도체 특성을 띠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좋을지를 뒷부분 좀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건 이제 뭐 얘인데 남자 여자처럼 보이죠? 손잡고 있는 게 실제로 이렇게 합성이 가능해요. 실제로 실험실에서 이렇게 합성을 해서 논문으로 2003년도에 보고를 했네요. 물성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근데 이 정도로 자유자재로 물성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물리화학 특성을 바꿀 수가 있다는 그런 소재예요. 여러분이 가장 친숙하게는 핸드폰에 들어간 디스플레이가 요즘에는 이제 아이폰 10 이상부터는 다 OLED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갤럭시를 쓰든 아이폰을 쓰든 다 이제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특징도 있고 뭐 빛을 잘 낸다는 특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은 뭐 롤러블 TV, 스트레쳐블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런 탄소를 이용한 유기 반도체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뭐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태양전지, 배터리, 센서 그리고 조명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유기 반도체 소재에다가 아까 앞서 드렸던 수직 구조, 적층 이거를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존의 이렇게 수평적인 구조에 비하면 수직으로 쌓게 되면 이 거리, L이라고 표시하는 거리를 아주 나노미터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어서 성능이 크게 증가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소자를 만든 다음에 반을 잘라서 이게 전자현미영양을 통해서 본 건데 이 전체 길이는 지금 100나노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의 전자가 흐르는 흐름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우리 봤던 L, 그 전자가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낮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출력이 좋아지고 스위칭 속도가 빨라집니다. 스위칭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우리가 전자 소자의 속도가 성능 이게 빨라진다는 얘기고, 출력이 좋아진다는 거는 어떤 센서로 치면 감도, 디스플레이를 치자면은 뭐 이렇게 밝기 이런 것들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이런 반도체를 이용해서 인체에 부착하거나 아니면 말랑말랑하게 피부에 붙인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소자를 만들면서 고성능의 반도체 소자를 개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와 이제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런 그 기존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어떤 이게 차세대 반도체라고 하는 뉴로모픽, 사람의 뇌를 모방하는 반도체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직 구조의 개념이 필요한데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전자 소자를 수직으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뉴로모픽 특성, 그러니까 매우 저전력으로 구동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말랑말랑하고 늘어나는 고성능의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